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이 됐고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그에 관련한 얘기들을 같이 해봤었어요. 다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하긴 했었는데, 자, 3.1운동 이전의 상황에서의 이제 국내외 민족운동들,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가, 그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이전, 이 1910년대의 이 국내외 민족운동 상황 어땠는가 라고 한다면, 자, 대부분의 의병들은 국권 피탈 이후에 일제 탄압을 피해서 국외 지역으로 빠져나갔고, 대부분 특징 어때요? 비밀 결사 단체를 이끌었다라는 거죠. 비밀리에 활동을 준비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건데요. 크게 두 개의 이제 단체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종의 멸명을 받아서 조직이 됐던 독립의금부는 의병 전쟁의 계획을 하고요. 일제의 국권 반환 요구를 추진했다라는 거고요. 이들은 어떤 사상을 중점적으로 두고 기반을 두었나? 복벽주의를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면 무엇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왕권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회복을 하는 이런 복벽주의를 추구했다면 그의 반대로 그와 반대되게 누구? 그래서 대한광복회는요, 이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공화정 체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근대적인 국가가 건설이 되기를 희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18을 처단하고요. 독립전쟁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군자금을 모금하고 있었고요. 박상진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식 조직을 결성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획기적인 운동이 하나 있었죠. 바로 뭐예요? 3.1운동이 될 것이고요. 이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1910년 3월 1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뭐예요?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고요.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들기 시작하냐면 일본이 고종을 독살했다라는 그런 독살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의 윌슨은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해서 이런 식민지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자? 자기 민족들 스스로 극복해 나가자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해결하면 된대 라는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레닌은요, 러시아의 레닌은 민족의 해방운동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형성이 되고요. 또 신한청년단은 김규식을 파리 광화회의 또 대표 자격으로 파견을 했었고, 또 2월 8일 즉 도쿄에서 28 독립선언 등의 이런 국내외적인 배경으로 결국 3.1운동이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되고 이것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3월 1일 날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었고요. 또 학생들과 시민들은요, 탁골공원에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요. 비폭력 만세 시위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일제의 무력으로 진압이 되게 되고요. 주요 도시에서 인근 도시로 농촌, 산간 벽지로 확산이 되고요. 농민들의 결국 무력 저항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간도와 연해주, 일본, 미주까지 이렇게 점차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자, 3.1운동에 보시면 최대 항일운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이 됐고요. 또한 항일운동이 활성화됐고요.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그리고 중국에는 오사운동, 그리고 인도의 비폭력주의자, 인도도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에 맞서는 반영 운동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또 했었냐면 국외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이어져 나갔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외는 중국부터 보시면 중국은 이제 북간도와 서간도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 서간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을 텐데 남만주와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지역에서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북간도는요, 왕정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또는 용정, 왕칭, 룽징이 이제 용정이에요. 네, 용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중광단에서 종교 단체할 때 중광단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이것이 이제 더 퍼져서 후대에는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무장투쟁 단체로 개성이 되더라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명동학교를 운영했다. 그리고 서간도 남만주 지역에서는 삼원보를 중심으로 중심지였고요. 신민회를 중심으로 개척을 합니다. 신민회라는 단체가 활성화됐었죠. 비밀 단체였고요. 또 신흥학교라고 할 수 있는 신흥강수서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이 기편이 되죠. 네, 근데 여기서는 또 실력을 기른 무관들을 또 양성을 하기도 했었고요.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단이 설립이 돼서 이 중에 이제 김교식을 파리강화회의에 파견을 했더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연해주는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제 신한촌을 형성하고요, 권업회를 조직하고 또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주 지역에서는요, 대한민국민회라든지 또 대조선 국민군단 이렇게 설립을 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보겠습니다. 임시정부는요, 각 지역마다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성정부가 이렇게 수립이 되고요. 자, 한성정부를 하나의 정통성으로 정통을 보고 얘를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그냥 본고지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독립하면 사용할 정부. 그래서 한성정부를 전통성으로 계승하고요. 중심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로 또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하더라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이 임시정부는요. 상권 분립에 입각해서 민주공화정의 형태에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나눠져 있었고요. 이 당시 임시 대통령으로서 이승만과 국무총리로서의 이동휘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임시정부 활동 어떤 게 있었죠? 연통제를 통해서 국내외를 연결하는 하나의 비밀 행정 조직이 있었고, 또 교통국, 그래서 비밀 통신기관으로서 정보 수집과 전달, 보고 역할을 했더라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독립공책, 애국공책라고 부르는 이런 공채들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군무부를 설치해서 군사활동을 하고요. 미국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활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행하고요. 독립신문을 발간하기도 했더라. 그러나 1920년대 초에 연통제 교통국이 발각이 되면서 외교활동 성과가 미흡해짐더라. 그렇죠. 자, 1923년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이 무장 투쟁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자라는, 그래서 독립을 이루자라는 사람들과 외교를 통해서 독립하자, 이 두 파가 나뉘게 되고요. 또한 이제 뭐랄까요, 이 중심 체계적인 이제 사상적인 부분으로도 나뉜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떤 민족주의냐 사회주의자냐 이런 걸로도 나뉘어지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에 의한 어떤 정치 사상적인 이런 속에서 변화가 있었고, 또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분열이 있었다, 내부 분열이 있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好， 내부 분열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승만은요, 국제연맹위임 통치청원을요, 신채호, 박용만 등이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 그리고 임시정부의 새로운 노선과 활로를 모색했다. 그래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로 나뉘어서 분열됐더라. 그래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결렬이 되고요. 다수 이탈을 하고 이로써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화됩니다. 1925년 이승만이 탄핵이 되고 2대 대통령으로서 박은식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체제 개편이 이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 내각 책임제로 변하게 되고, 또 2년 뒤에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그다음에 주석 중심제, 그리고 주석 부주석제 이런 식으로 체제 개편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상하이에서 나중엔 충칭으로까지 이어져 나가는, 이동해 가면서 이어져 나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바로 이 수업 내용은 이제 우리 무슨 내용을 하게 될 거냐면 무장 독립운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장 독립전쟁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202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수업 양은 이제 오늘이 21회차 수업이죠. 21차시 수업이고 독립운동 과정은 이제 2회분 정도로 남았어요. 2회분인데 이제 사실상 다음 수업 22회차와 23회차 수업 때가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다음 수업이 이제 사회경제민주운동, 그래서 실력방송운동과 이제 민족유일당운동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민족문화 수업운동이라 해서 그 다음 수업에는 이 내용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수업까지가 이렇게 좀 격렬하게 이제 투쟁하듯이 전쟁을 하는 전쟁 얘기는 일제와의 전쟁 과정은 오늘 수업이 사실상은 마무리고, 다음 수업은 또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다음 수업 때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총의 대결이 아닌 패의 대결 수 있겠고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이제 우리만의 이제 실력을 바꿔서 이제 보는 거죠. 노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잡는 과정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는 현대사 얘기를 할 건데, 현대사는 크게 두 파트예요. 이제 광복 직전과 직후의 상황, 그리고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우리의 그 민주주의로에 이어져가는 그 흐름 속에서 가끔 튀어나오는 통일 문제, 그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흐름 잡는 수업은 다 끝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보시면서 얘기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무장독립전쟁 준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들이 건설이 됐죠. 그래서 1910년대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러 독립운동기지들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일대로 거주지를 마련을 하고요. 항일 투쟁의 거점들을 마련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시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북간도 지역에서는 이 용정이라고 하는 용정촌과 명동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삼원부 지역에, 삼원부는 이제 남만주, 서간도라고 하는 이 남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지역은 신안촌이라는 이 지역을 기점으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곳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립군 양성. 그래서 100여만 명의 동포사회를 바탕으로 군자금을 조달하고요. 소련 등에서 무기를 구입했다. 자, 3.1운동 때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을 경험하면서요. 독립을 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적으로 무장독립전쟁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독립군들이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독립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요. 활발한 국내 진입 작전을 전개해 나갑니다. 주로 국경지대였던 평안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고요. 대표적인 활동이겠습니다. 천마산대. 그래서 평안북도 천마사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만주로 이동해서 독립군에 편입을 했다. 그 다음에 보합단 그냥 읽을게요. 평안북도 의주 동암산을 중심으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했고 9월산 때 그래서 황해도 9월산 중심으로 활약하고요. 독립운동 방해는 운율군수를 차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독립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 두 전투가 있어요. 그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 두 전투는 봐야 되는 전투거든요. 그래서 대한 독립군과 군모 도독부 군 그리고 국민회군 등은 연합부대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 대한독립군이 참가했고요.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누구다? 홍범도 장군입니다. 자, 이들은 활발한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했고요. 두만 강을 건너서 독립군을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삼던전에서 격파하고요. 자, 보복을 위해서 독립군의 본거지인 봉오동을 기습해 온 일본군을 다 깨트려버리는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 다음 청산리 대첩 보겠습니다. 독립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를 이끈 전투였고요. 특히 여기 북로 군정서가 이 부대가 되게 큰 역할을 이끌었다. 특히 그래서 이끈 장군이 누구다? 김저진 장군이 이들을 이끌어서 독립전쟁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 외에 또 플러스 알파로 대한독립군에 연합을 해서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대가 독립전쟁에 큰 활약을 띄었던 부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제가요 훈춘 사건이라는 큰 사건을 조작을 해서요 대부대를요 만들어서 만주에 보내고요 독립군을 포위합니다. 6일간 몇 차례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몇 차례 전투에서 일본군을 다 크게 깨트려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훈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보시면요. 자, 훈춘 사건은요. 자, 일제가 만주로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조작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제는요. 마적들을 매수해서요.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국 내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서 일본군을 죽이게 한 다음에 만주 일본 영사관의 거리문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대규모 병력을 만주로 보내 사건이 바로 이제 훈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훈춘 사건을 조작해서 만주로 군대를 보내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군들은요 늘 마음도 불편하고 생활도 편치 않았지만 이들은 늘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시련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간도 참변입니다. 자, 일본군이요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서 간도 지역의 동포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또 독립군들은요 독립군 주력 부대들이요 소만 국경에 미산에 모여서 서일을 총재로 대한독립 군단을 조직을 하는데 군단을 조직해서 소련 영토로 이동했고요. 자, 소련으로 이동한 독립군이요 소련 적군의 배신으로 인해서 무장 해제됩니다. 그에 이제 바로 자유시 참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일제가 독립군 탄압을 위해서요 만주 군부와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독립군에 대한 현상금을 걷죠. 그래서 이 협정 내용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언급하며 일반전은 검거해서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그리고 만주의 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 지도자를 체포해서 인도경찰에 보낸다. 맞죠?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거고요. 또, 자, 독립군의 재정비와 네. 네. 통합운동 보겠습니다. 네. 자, 3부의 성립 한번 볼까요? 자, 3부의 성립. 그리고, 그렇죠. 자, 3부는요. 자, 만주 지역에 있는, 지역의 독립단체들이요. 간의 활발한 통합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군정부를 성립을 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좀 볼까요? 참의부. 그래서요, 압록강 건너편 지역의 임시정부의 직할 부대를 표방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부 볼게요. 네, 정의부는요 남만주, 길림, 봉천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신민부는요 북만주를 일대에서 그래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돌아온 독립군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단체들인 거죠. 이들이 하나의 부로 통합하자라는 운동이 이제 3부 통합운동이 되겠는데요. 네, 3부는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3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부는 1910년대 독립운동기지가 더욱 발전하고요. 민주적인 민정기관과 군정기관을 갖추고 무장독립군을 편성하여
한만 국경을 넘나들며 독립전쟁을 전개했어요. 그리고 일제 세력의 강한 북간도를 제외한 전체 만주의 교포사회를 나누어서 통치한 하나의 세계의 자치정부였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렇게 했었고요. 이 삼부를 어떻게 하자 하는 거예요. 통합하자라는 운동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면서 1920년대 후반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되더라. 자, 이들이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되더라. 것이었죠. 그래서 국민부는요, 조선혁명당을 주식을 하고 그 아래에 조선혁명군을 편성했고요. 혁신의회는 북만주 지역인데 김자진을 중심으로 하는 한족 총연합회를 구성하였으나 김자진이 암살된 후에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요. 그 아래 한국독립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와 같은 3부가 있었는데 이것이 싹 묶여서 국민부 혁신의회 이렇게 만들어졌고 국민부는 결국 조선혁명단으로 혁신의회는 한족총연합회가 됐지만 한국 독립당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다. 그런 거. 이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년대 독립전쟁 보겠습니다. 자, 30년대는요,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승리로 자,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 1931년에 일제는요, 만주를 침략을 하는 만주사변이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인해서 인한 어려움을 극복했고요. 자,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이 양세봉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남만주 일대에서요,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릉각 전투라든지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양세봉이 암살된 후에 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인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은요, 총사령관이 지청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 총사령관이었고요. 네, 북만주 일대에서 중국 포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쌍성부 전투, 그리고 경박구 전투에서 사도하자 전투, 동경선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1933년 이후에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일부 지대는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한 항일 무장 투쟁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이 지청천 장군은요, 김구 선생의 요청에 따라서 중앙 육군 군관학교, 낙양분교, 한국 청년 군사간부 특별훈련반 교관선 책임자로 활동을 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후반 만주 지역의 항일 유격대의 활동과 조국 관계 볼게요. 네, 항일 유격대 활동. 자, 만주 사변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을 주도로 추수투쟁과 춘왕투쟁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발전을 했고요. 만주 일대에서 여러
항일 유격대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항일 유격대가요,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서 동북 인민혁명군으로 편성이 됐고요. 민생당 사건을 등의 이런 시련을 거치면서 동북 항일 연군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천보 전투에서 동북 항일 연군 내에 항일 유격대가요, 함경남도 갑산의 보천보에 들어서 경찰 유재소와 그리고 면 사무소를 파괴하고요, 국내 신문에 크게 보도합니다. 소련 영내로 이동. 그래서 1930년대 말 일본군의 항일 연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로 큰 희생을 겪으면서 40년 말경까지 대부분의 항일 연군은요, 소련 영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동북 항일 연군 교도력을 조직을 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조국 광복회의에서 그래서 한일 항쟁 유격대가요 주도하고 함경도 일대 천도교 교도 등 민족주의 세력도 참여한 민족 통일 전선이 형성이 되고 보천보 전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층과 단체가 이념 노선을 두마 단결할 것을 주장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이들은요, 1935년에 중국 난징에서 의열단,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단 등 5개의 단체가 참여했고요. 김구계열과 임정고수파를 제외한 중국 관내 독립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하였고요. 민족주의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전선 정당으로 결성이 돼요. 그래서 민주공화국 수립, 그리고 토지 및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를 강경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를 합치자라는 의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청천, 조선 등 민족주의 계열은 내부 갈등을 위해서 이탈하게 되고요. 좌파적인 성향이 강해졌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조선에 내용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파트가 이렇게 단체들, 무장투쟁 부대들 외우는 게 1이에요.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이 중일전쟁 직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군과 더불어 항일전쟁에 참가하고요. 중국 국민당이 항일투쟁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지도부를 제외한 대부분 세력이 중국 공산당이 활동하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개성하고요. 1940년대 초에 중국 공산당 군대와 더불어 활동하면서 호가상 전투, 반소탕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겪게 돼요.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고요. 춘칭에 남은 조선의용대와 그 지도부는 임시정부의 독립광복군에 합류를 합니다. 40년대 독립전쟁 볼게요. 한국 독립당일까요? 자, 민족주의 계열의 통합을 되었고요. 그래서 김구, 지청천, 조선이 이끌던 민족주의의 세계정당이었죠.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합당을 하고요. 위원장으로서 김구 선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주도
정부를 주도하고요. 네, 이들은요, 자, 건국 강령을 발표하는데요. 네, 이 안에 무엇이 삼균주의에 바탕을 둡니다. 좌우 통합 임시정부 성립국가. 조선 의용대의 자녀 세력이요,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고요.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혁명당 인사들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화북지역 조선 독립동맹과 통일전선의 협의하고요. 일제 폐망으로 결부선을 하죠. 네,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 창설과 활동. 네, 창설 보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충칭에서 창설을 합니다. 대일선전포에서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에 대일선전을 알렸고요. 영국군 연합작전을 그래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 인도 전선에 파견이 되기도 했었고, 국내 진입 작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으로 국내 정진군의 특수훈련을 하고요. 일제 폐망으로 실현지는 못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그래서 하부 조선청년연합회. 아세요? 의용대 화북지대가 한국인 중국공산당들과 손잡고 결성을 합니다. 조선독립동맹에서 화북 조선 청년연합회를 개편하며 결성을 합니다.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는요,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이 되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 독립전쟁을 전개합니다. 네, 그리고 삼균주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의열단 보겠습니다. 의열단은요, 쌍문동이 일제 무력 탄압으로 실패하면서 독립을 위해 강력한 무장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요. 만주, 면해주의 많은 독립군 부대와 항일 의열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여 만주 길림에서 비밀결사로 조직이 되고요. 이들은요, 조선 총독부, 경찰서, 동양석식 주식회사 등 식민지배기구를 파괴하고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들과 친일파 우두머리들을 처단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자 어떠한 목적이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애국심을 높이고 민중 봉기를 유발해서 민중의 직접 현명을 통해서 일제를 타도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열단은요, 개별적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1920년대 후반부터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 지원 아래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 민족 유일당을 운동을 전개하고요. 민족혁명당의 결성을 주도하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위열단의 대표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보시면 특히 김익성 선생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졌고요. 김성욱 선생님은 조선 종로경찰서가 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넣었던 경찰서이자 고문하는 공간이었죠.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의견과 교전을 하면서 여럿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김시성,
일본 왕궁에 폭탄을 던졌고요. 나석주 동양적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은 사살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인물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인애국단의 활약과 의격. 1920년대 중반에 임시정부는요 활동이 침체됩니다. 그래서 만보상 사건과 만주사변 등 중국인들의 반항 감정이 고조되면서요. 너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서 반항 감정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김구가요 임시정부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요. 자, 이봉창 선생은요 도쿄에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던졌었고 이를 통해서 항일 민족운동의 활력소와 중엔 간의 감정 악화 계기를 제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윤봉길의 상하이 홍코우공원. 그래서 상하이 사변 전승기 현장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장성과 교관들을 처단합니다. 이로써 국민당 정부가 중국 영토 내의 무장 독립투쟁에 승리하는데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세계에 한국인의 독립의지가 알려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정리 전체적으로 정리 완료했고요. 우리 204쪽부터 207쪽까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풀어보시면 되겠고 풀어보시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실력 양성 운동과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